런던의 겨울 아침은 흐리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리슨 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이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로비 안에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낮게 속삭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사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지만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라는 느낌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 들려오던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불안은 조직 전체를 한층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서는 청년 민준이 묵직한 문서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었고 공식 직무는 문서 전달과 자료 정리, 기본적인 행정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고 자라면서 스스로 몇 개의 언어를 익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보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청년이었어요. 그날 아침 민주는 14층 법무팀으로 올려야 하는 문서를 정리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 회의실에서 문이 조금 열리더니 고위 임원 몇 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불안과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면 손해배상액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언론이 알기 전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는 무심코 들은 말이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고 문서 박스를 들고 다시 로비로 나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건물 전체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감지될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걸음이 불안하게 빨랐습니다. 본사 안내 데스크 옆에서 민주는 다시 한번 자신이 든 박스의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해외 파트너사 로렌스 인터내셔널과의 최근 협상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계약 번역본과 관련 문서들이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법무팀과 재무팀이 공동으로 검토하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시선이 닿은 문서의 한 구절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 문장은 영문 번역본이었고 그가 알고 있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특히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 범위 조항의 번역은 어떤 이유인지 맥락이 어색하게 뒤틀려 있었죠. 민주는 박스를 내려놓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문 번역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공부해온 지식으로 보기에 분명 오역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계약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민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문서를 다시 박스 안에 넣고 곧장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괜한 참견으로 보일까 걱정됐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14층에 도착해 문서를 전달하자 법무팀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문서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 회의실 문틈으로 보이는 자료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협상 파기 위험, 언론 압박, 추가 배상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느낀 오역이 혹시라도 중요한 문제라면 지금 상황의 작은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단순한 계약직이었고 고위직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그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책임감,
조심스러움, 그리고 어쩐지 불길한 직감이 엉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로비로 내려오자 클라라가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국제팀의 핵심 간부였고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준 씨, 아까 그 문서 혹시 몇 페이지 보고 있었던 건가요? 민준은 놀라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그 말에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더니 눈으로 빠르게 문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무팀으로 문서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민준은 클라라의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에 잠시 서 있던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느낀 작은 의심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그 시각 에드워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번역 오류가 계약 파기의 원인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는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클라라가 들고 온 문서와 민준의 분석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문서의 핵심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작은 단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위기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직후 해리슨 그룹 본사는 하루 종일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직원들은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 안에 퍼진 불안은 이미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사무실 분위기만으로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무팀은 급히 새로운 손실 예상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고 법무팀은 계약 문서를 다시 검토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부서는 서로에게 정보를 묻고 확인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지금 회사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이었죠. 클라라는 오전에 확인한 문서를 들고 다시 법무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내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책상에는 수십 장의 계약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각 조항마다 여러 색의 메모지가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인 그레이엄은 이마를 눌러 쓴 채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민준이 언급한 오역 부분을 조심스럽게 팀장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문장을 읽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두며 다시 한번 문서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역이 아닙니다. 클라라는 그레이엄의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즉시 다른 법무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조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여러 번 검토하자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문에서는 분명히 책임 범위가 로렌스 측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번역본에서는 그 책임이 해리슨 그룹 쪽으로 이동해 있는 형태였어요. 이런 차이는 협상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었고 지금의 위기가 왜 이렇게 빠르게 커졌는지 설명할 만한 근거가 되었죠. 법무팀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번역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 민주는 국제팀 보조 직원들과 함께 로비층 작은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오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조항 하나가 실제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자 긴장이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국제팀 직원 한 명이 급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민준을 찾으며 말했다. 민준 씨,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민준은 놀라움과 긴장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무겁고 먼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문제였나 걱정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에서는 위협적이거나 불편한 기색보다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울림이 손끝까지 전해질 만큼 긴장이 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민주는 손잡이를 잡은 순간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클라라는 그 옆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에드워드는 고개를 들고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했지만 호기심과 비상한 집중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준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라고 했죠.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부분을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본 문제를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장 구조, 표현의 법적 의의,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를 가능한 한 쉽게 정리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언어 공부를 할 때 쌓아둔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말 속에 배어 나왔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손을 깍지 낀 채 미동 없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옆에서 민준의 설명을 보조하며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짧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이윽고 에드워드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턱에 올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마리가 민준의 분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만든 원인이 내부 조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이 사안에 관해 나와 팀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민준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의 꿈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장실 문이 급히 열리며 재무 담당 부사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방금 로렌스 측에서 추가 배상 요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었고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더 큰 전쟁이 곧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 본사 12층 전략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일반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오늘은 법무팀, 국제팀, 재무팀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렌스 인터내셔널의 추가 배상 요구 공문을 받자마자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으며 누구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서와 노트북이 책상 위를 가득 메우고 방 한쪽에서는 대형 화면이 켜져 계약 조항 비교 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약 파기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회사가 입을 재정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기에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낸 감정은 적었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만이 회의실 안에 흐르고 있었죠.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문틈을 통해 흐릿하게 들릴 정도로 사무실 전체가 흔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클라라가 조용히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클라라는 아침에 확인한 오역 조항과 추가 분석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문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팀장들은 즉시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안에는 번역 조작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점점 더 긴장하는 눈빛이 되었어요. 법무팀장 그레이엄은 자료를 읽으며 미간을 좁히고 번역본과 원문의 동일 문장을 반복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그의 표정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팀 간부들도 각각 자료를 읽으며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이미 내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팀장들에게 민준이 어떻게 문제를 발견했는지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내부에서는 그의 분석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새로운 판단의 실마리가 생겼다는 안도감도 조금씩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민주는 6층 국제팀 사무실에서 별도의 임무를 받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렌스 인터내셔널과의 최근 회의록, 메일 기록, 그리고 번역사 이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직원들이 보기에도 방대한 자료였지만 민주는 한 문장씩 집중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었고 언어 구조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넘기던 민주는 문득 특정 회의록의 표현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회의록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어느 날 이후부터는 법적 해석이 달라질 정도로 기묘하게 번역된 조항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별도의 메모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약 조작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며 재빨리 상층부에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국제팀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제팀 부사장 로버트였고 평소엔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로렌스 측에서 보내온 새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해리슨 그룹이 계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로버트는 자료를 국제팀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곧바로 분주해졌고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공문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로렌스 측이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문맥을 뒤틀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보였죠. 민주는 공문을 읽고 난 뒤 자신의 분석 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온 회의록과 공문의 표현이 동일한 방식으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특정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달리 번역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책임 범위가 해리슨 그룹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작된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발견한 패턴을 정리해 일목요연한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USB에 담아 국제팀 간부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기 직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자료 전달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한편 전략회의실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클라라가 가져온 문서들을 정리해 에드워드 회장에게 보고할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문서를 비교한 뒤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의 조작 방식이 너무 일관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해야 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 사실을 놓고 심각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제팀 간부들은 번역 외주사와의 모든 교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팀에 요청했습니다. 재무팀은 최근 로렌스 측의 먹튀 전략 가능성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를 밝히는 일은 곧 협상 전략의 핵심이 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서로 의심만 커지고 있어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에드워드와 클라라가 두 번째 대면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방금 법무팀에서 나온 임시 결론을 정리해 에드워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약 조작과 내부 배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조작이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까? 클라라는 짧은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런 그녀의 눈빛에서 이 사안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내부 균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협상은 단순히 번역 문제를 넘어서 회사 전체의 신뢰를 건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로렌스 CEO 마이클 로렌스가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응하지 않고 잠시 판단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마이클이 이 시점에 회의를 요청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조용히 태블릿을 들어 로렌스 측의 최근 발언을 정리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이미 언론을 움직이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해리슨 그룹 본사 9층 분석실은 평소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료팀과 국제팀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각자의 컴퓨터 화면에는 번역본과 원문, 회의록, 계약 부속 문서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분석실의 공기는 집중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은 소리마저도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약 조항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자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각 팀은 조작의 흐름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세부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배치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서의 해석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표현 변화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띄워져 있었고 여러 조항이 색깔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화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항의 해석이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 너무 일정하고 일관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흐름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구축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스크린 가까이로 다가가 분석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정 표현의 뉘앙스 차이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문장 구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책임의 이전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로렌스 측을 향한 것이었지만 번역본에서는 그것이 마치 해리슨 그룹의 의무인 것처럼 흐려져 있었어요. 이런 구조적 변화는 문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실이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관련 문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패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조작된 조항이 나타나는 시점이 로렌스 측이 협상 압박을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 없는 흐름이었죠. 민주는 자신이 찾은 패턴을 도식화해 팀에 공유했습니다. 직원들과 클라라는 그 자료를 보며 민준의 분석이 단단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에드워드 회장은 집무실에서 여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 조작 정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고 이 사건이 회사 내부의 배신 가능성과 얼마나 연결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최근 한 달간의 협상 일지, 회의록, 그리고 외주 번역사와 교신한 이메일 자료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료를 넘기며 어느 순간 손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특정 날짜 이후 문서 교정 기록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 부분이 로렌스 측의 압박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작은 내부 누군가와 외부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더욱 확신을 가졌고 법무팀과 정보팀의 합동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세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민준의 분석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분석 담당 직원들과 함께 계약 부속 문서를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문서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는 부속서 C-7이라는 제목이었고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법적 용어가 과하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문서를 확대해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로렌스 측이 숨기려 했던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조항은
원문에서는 해리슨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번역본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항만 제대로 해석해도 협상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해당 문서를 별도로 정리해 중요 조항 분석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일을 국제팀 간부들에게 공유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곧바로 이 문서를 에드워드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찾은 단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실감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분석 자료를 받아들고 조항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법무팀과 함께 조항을 검토하며 이 내용이 협상 반전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재협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지시했고 법무팀과 재무팀은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민준의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대응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며 로렌스 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을 다시 짰고 회사 전체가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은 협상이 유리하게 흘러갈 경우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안정될지 계산했습니다. 정보팀은 외주 번역 기록 전체를 확보해 조작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오랜만에 역전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로렌스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이 조용히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정보 루트를 통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이클 로렌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 파기 전략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자료가 해리슨 그룹 측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은 마이클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협상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언론 플레이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직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계약 조작이 들통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그룹은 이미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계약 구조 전체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사 11층 임원 회의실에서 다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드워드, 클라라, 법무팀장, 재무팀장이 모두 자리를 잡고 민준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협상 전략을 확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전략 전환안이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문서 안에는 로렌스 측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한 가운데 에드워드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단력으로 굳어 있었고 이제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료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을 잡을 차례입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위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본사 20층 대회의실은 오늘만큼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길고 단단한 오크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너머로 양측 협상단이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리슨 그룹 직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서로 다른 팀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손에 들고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서가 놓일 때마다 책상 위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곧 치열한 협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작은 기침 소리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회의실 벽에 설치된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은 자신이 맡은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팀장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에드워드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회의실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앉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짧게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협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로렌스 인터내셔널의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대표 마이클 로렌스는 느린 걸음으로 테이블 맞은편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고 해리슨 그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마이클의 뒤에는 여러 명의 법률 자문단과 재무 분석가들이 자리했으며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렌스 측의 첫인상은 준비가 철저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슨 그룹 역시 이미 전략을 다시 세웠고 민준이 발견한 조항을 바탕으로 강력한 반격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자리에 앉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클라라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스크린과 연결하며 협상 자료를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법무팀장은 민준이 정리한 자료를 조용히 곁에 두고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첫 발언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로렌스 측에서 먼저 입을 열며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억제된 웃음을 지으며 계약 이행 문제를 언급했고 해리슨 그룹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투 속에는 상대를 낮춰보는 태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로렌스 측 법률팀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계약 조항을 해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해리슨 그룹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을 다르게 해석해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몇몇 해리슨 그룹 임직원들은 로렌스 측의 왜곡된 설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듣고 있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그의 반응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측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적은 짧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천천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렌스 측이 언급한 조항을 스크린에 띄우도록 지시했고 클라라는 즉시 해당 부분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원문과 번역본이 나란히 표시되었고 그 차이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그레이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항의 구조적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로렌스 측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표현의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나갔고 그 과정은 매우 명확하고 단단했습니다. 로렌스 측 자문단은 처음에는 반박하려 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서도 이전의 여유로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그레이엄이 제시한 근거는 반박할 틈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의실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은 조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며 마음속에서 뜨겁게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이 밤새 분석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가다듬으며 협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집중했습니다. 해리슨 그룹의 반격이 진행될수록 로렌스 측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준비한 논리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이를 눈치채고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마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리슨 그룹 직원들은 침착했지만 내면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로렌스 측 법률팀은 어쩔 수 없이 반박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짧은 휴식을 요구했고 회의실은 잠시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밖으로 나간 로렌스 측 직원들의 표정은 이미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마이클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명백하게 위기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해리슨 그룹 직원들은 자리를 가볍게 정리하며 다음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민준을 잠시 불러세워 조용히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에드워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고 민준은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협상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제 해리슨 그룹이 수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로렌스 측 협상단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휴식 전과 달리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말하지 못했고 대신 조심스러운 톤으로 의견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해리슨 그룹 쪽으로 넘어왔고 로렌스 측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침착하고 단단한 논리로 로렌스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습니다. 클라라는 스크린을 전환하며 자료를 연결했고 국제팀은 배석해 협상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의실 전체는 점점 더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측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협상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에드워드는 천천히 책상을 두드리며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번역에 대한 책임을 로렌스 측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마이클은 표정을 잃은 채 숨을 내쉬며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눈빛이었어요. 회의실에 놓여있는 문서들이 조용한 방증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리슨 그룹의 직원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어딘가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만든 분석 자료가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력은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협상장은 완전히 뒤집힌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측 협상단이 회의실을 떠나고 난 직후 해리슨 그룹 본사 전체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휴식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어떻게 흐를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리슨 그룹 임직원들은 협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느끼면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고 각 층 사무실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보고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복도는 계속해서 오가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고 모든 직원이 한 가지 공통된 불안과 기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에드워드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하는 결의도 서려 있었죠. 그레이엄과 클라라는 옆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마지막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변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곧 폭발할 큰 균열의 시작이 될 순간이었죠. 그 시각 해리슨 그룹 본사 외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차량이 본사 앞 도로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각자 카메라와 장비를 준비하며 긴급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대문 주변엔 이미 몇몇 촬영 기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분위기는 분명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조작과 연관된 사건이 터졌다는 제보를 받은 듯 행동이 빨랐습니다. 본사 소속 경비팀은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언론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은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생중계 준비를 하며 본사에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회사의 위기감은 밖에서 안으로 전해지듯 커졌습니다. 직원 몇 명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왜 벌써 왔지? 라는 속삭임이 복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모든 것은 불길한 조짐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회의실까지 긴장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한편 로렌스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더 큰 충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협상 중 잠시 나간 로렌스 측 법률 자문단은 회사 본사로부터 급박한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약 조작 의혹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이 크게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로렌스는 복도에서 전화를 들고 격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들의 계획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핏기가 돌 정도로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문단 일부는 언론에 정보가 흘러나간 경로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팀 직원은 자료 유출이 내부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리슨 그룹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로렌스 내부의 혼란은 협상장으로 그대로 번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 그룹 본사 협상장에서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하며 로렌스 측의 주장을 뒤흔들 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클라라는 스크린 전환 순서를 확인하며 협상 흐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회의실 뒤편에서 다음 자료 세트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긴장으로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은 핵심 조항이 협상의 갈림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회장실에서 전달된 지시사항도 협상 준비에 반영되고 있었고 모든 흐름은 반격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협상장을 향해 급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 몇 명은 얼굴을 들고 복도 쪽을 바라봤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협상장에 도달했습니다. 정보팀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협상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로 에드워드에게 달려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언론에서 계약 조작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안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에드워드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직원들에게 화면을 켜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벌써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고 기자들이 본사 정문 앞에서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로렌스 측의 계약 조작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리슨 그룹이 제시한 자료 일부가 언론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분명 회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협상장을 더 빠른 결론으로 몰아붙이는 압박도 되었습니다. 로렌스 측 협상단이 다시 협상장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은 벌써 굳어 있었고 그 옆에 법률 자문단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언론 보도로 인해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해리슨 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눈을 정면으로 들지 못했고 서류를 고쳐 잡으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 직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제 협상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결말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숨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에드워드는 이전과 달리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조항의 근거, 번역 기록, 외주 번역사와 로렌스 측의 교신 내역까지 모두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 흐름을 이어받아 계약 파기의 책임이 로렌스 측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로렌스 측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해리슨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언론 보도까지 터진 상황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서류를 다시 정리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 침묵만 길게 이어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해리슨 그룹 직원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협상 테이블 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로렌스 측 협상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고 그 뒤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해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감하며 조용히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까지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계약직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곧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협상장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 여운은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리슨 그룹은 위기를 넘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련과 성장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 본사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오늘은 그 고요함 속에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협상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 회사 전체는 조용히 안도와 피로를 겹겹이 품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몇몇은 초조함이 풀려 갑자기 찾아온 피곤을 견디지 못한 표정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마다 희미한 조명이 남아있고 사무실 곳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비어있는 커피잔들이 오늘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민주는 아직 회의실 뒤편에 남아 자신의 자료 뭉치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긴장과 흥분 때문에 조용히 박동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없이 맑고 단단해져 있었고 스스로가 만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듯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막 끝난 협상은 민준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고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여러 순간들이 파도처럼 떠올라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클라라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 하루를 버틴 사람만이 가진 진한 피로와 함께 부드러운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아직 안 갔네요, 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정리가 조금 필요해서요. 정신이 아직 가라앉질 않네요. 클라라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회사가 살아남았어요. 그거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민주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완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클라라의 말은 그 실감을 조금씩 그의 마음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조용히 서류 폴더를 열어 민준에게 몇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국제전략팀의 새로운 프로젝트 구조도가 요약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민준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놀란 눈으로 문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라라는 그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셨어요. 이번 사건에서 민준 씨가 보여준 분석력과 통찰력 회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재능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사실 전달이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자부심과 진심 어린 격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섹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업무 배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 전환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계약직 청년에서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략 인재로 그 변화는 너무도 크고 벅차서 당장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없이 문서만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에드워드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판단과 결단을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민준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테이블에 손을 가볍게 얹고 민준에게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해 있던 몸을 조금 굳히며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을 겁니다. 에드워드는 책상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식 직원 전환 제안서와 국제전략팀 연구원 직책 임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 속의 단단한 글자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떨려 봉투를 다시 잡는데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에드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자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 작은 불빛이 크게 번지는 것처럼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몇 명의 직원이 복도를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견딘 사람들은 모두 피곤했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회사의 조직 구석구석에서는 조용히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부서가 재정비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민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없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계약직 청년으로 들어와 묵묵히 문서를 옮기던 그는 이제 전략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시간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시선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새로운 목표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처음의 무거운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차분한 고요함이었고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서류를 한 번 더 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책임감과 의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돕는 존재가 아니라 전면에서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손에 든 임명서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에드워드와 클라라가 회의실을 나가자 민주는 마지막으로 불이 켜진 테이블을 바라보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색하지만 단단했고 스스로의 무게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자 복도의 조용한 공기가 몸을 감싸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배치, 새로운 업무, 새로운 책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뒤엉키며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협상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삶의 모든 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도요. 그는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민준의 새로운 길은 이제 막 열렸고 그는 그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그룹 본사에서의 긴 하루가 끝나고 도시는 이미 깊은 밤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런던의 겨울밤은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하루의 잔향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번화했던 거리도 서서히 정막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가볍게 목도리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제전략팀 임명서가 들어 있었고 서류를 쥔 손끝에 남은 미묘한 떨림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는 긴장도, 피로도, 그리고 벅찬 감정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 협상, 반전,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새로운 자리. 그 모든 흐름이 민준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을 뒤로하고 몇 걸음 걸었을 때 템스강 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민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강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다잡고 싶다는 생각이 깊게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어요. 늦은 밤 강변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가로등만이 노란빛을 길게 들이우며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 난간에 손을 올리고 멀리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며 길게 이어졌고 그 빛이 파도에 찢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동안 민준이 겪은 변화의 흐름과 닮은 느낌이었죠.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마음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며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주는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성취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따뜻함,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살짝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시작이구나. 대사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바람 속으로 조용히 흩어져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 너머로 향해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단단히 빛나는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직 청년이 마주한 위기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준비였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잠시 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피곤함보다 정신이 더 또렷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가난과 한계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빌려 읽던 도서관의 자리, 무료 강의를 보며 따라 적던 영어 독일어 필기들, 그리고 번역 실력을 키우기 위해 혼자 연습하던 새벽의 조용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감정들은 잠시 마음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잠시 걸음을 옮기자 주변 풍경이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와 강물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민주는 수면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프로젝트, 국제 무대에서 마주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도전들. 그 각각의 장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민주는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임명서를 다시 꺼내어 조명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활자로 적힌 이름은 분명히 민준이었고 그 글자는 오늘보다 내일 더 무게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임명서를 조용히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마음 안에서 묵직한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난간에 손을 올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야경은 여전히 밝았고 그 위로 희미한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와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바람에 실린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욕망이 뒤로 갈수록 더 강한 의지가 되어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민주는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게가 실린 듯 묵직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회사 방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그는 회사의 흐름을 바꿨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바꿨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불이 거의 꺼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펼쳐진 하루의 사건들은 민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을 안고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이 걸어갈 길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열린 결말처럼 그의 앞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고요한 강변의 빛 사이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확실한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던 청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를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반드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바람이 강물을 스치며 희미하게 울렁일 때 민준의 마음도 조용히 앞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템스강을 뒤로하고 자신의 새로운 미래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약하게 내려앉는 도시의 밤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새로운 약속을 향해 묵묵히 이어졌습니다.